사피엔스는 30만 년 전에 나타났고 29만 년 동안 수렵인으로 지내다가 농경생활로 진입한 지 이제 불과 만 년 지났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사피엔스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많은 진화학자와 인류학자들은 농경 이후 사피엔스의 진화는 생물학적 자연 선택보다는 문화적 선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문화적 선택의 위력은 우리가 이룬 문명으로 실감합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자연 선택의 영향은 어떠했을까요? 농경사회 진입 후 인간 유전체에서 양성 혹은 음성 선택된 유전자를 알아내면 자연 선택의 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인류가 수렵 떠돌이 생활에서 본격 농경 생활로 전환한 이후 어떤 유전자들이 자연 선택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곡물 위주의 식생활, 가축 유래 병원균, 그리고 밀집 환경에 따른 적응적인 변이들이 자연 선택되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 진입 후 만년은 이러한 유전적 변이들이 집단에 고정되어 정체를 드러낼 만큼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립 진화 이론은 자연 선택이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분석 유전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해능이 높아져 수천 년 사이에 양성 선택되는 유전자는 물론 음성 선택되는 유전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로직은 여기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유전체는 항상 변합니다. 진화적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변이가 있으며 그 변이는 각 개인의 유전체의 무작위로 산재합니다. 이를 단일 염기 다용성이라 하며 파란 블록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빨간 블록은 한 개인에서 발생한 이로운 변이를 나타냅니다. 이로운 유전적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양성 선택되어 인구 수가 늘어납니다. 이때 이로운 유전자 주변에 묶여있는 유전자들은 선택 과정에서 편승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유전체에서 SNP 무작위성이 줄어든 영역이 있게 됩니다. 이를 선택적 SNP 다양성 일소, 짧게 선택 일소 지역이라 합니다. 2006년 시카고 대학 연구팀은 선택 일소 지역에서 자연 선택이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인을 포함하는 309명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선택 일소 지역 200여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자리한 양성 선택되고 있는 유전자들의 면면을 보면 피부색에 관련된 유전자 다수, 골격 발달에 관련된 BMP 유전자들, 만노스, 슈크로스, 락토스 등 탄수화물 대사 관련 유전자들, 그리고 지방산 대사 관련 유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알코올 분해, 염분 조절 및 고혈압 관련 유전자들도 있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들 모든 대립인자들은 지역별로 다르게 양성 선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전자와 환경, 그리고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 레이 박사 연구팀은 8,500년 전에서 2,300년 전 사이에 살았던 230명의 고대 유라시아인의 유전체를 직접 현생 인류의 유전체와 비교하여 과연 어떤 유전자들이 양성 선택되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두드러지게 양성 선택된 유전자는 LCT 락토스 분해 유전자로 4,500년 전에 나타나 현재 유럽인들 48%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피부색 관련 SLC45A2 유전자는 6,000년 전에 나타나 양성 선택되어 현재 유럽인 40%가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내 지질 및 지방산의 축적을 방해하는 유전자, 바이타민 D 생산에 관계하는 유전자, 결핵균 침입을 막는 톨 유사 수용체 유전자,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농경사회 진입 이후에 자연 선택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불과 1만 년 내에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양성 선택되고 있다는 증거는 농경생활 이후 인류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07년 위스콘신 대학의 혹스 박사팀은 인간 유전체 7%에 해당하는 유전자 자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그 진화 속도는 4만 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5,000년 동안은 100배나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농경 이후 인구의 증가는 돌연 변이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중 이로운 변이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주변 유전자의 편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락토스 분해요소 변이형이 빠른 속도로 양성 선택된 유전자의 대표 격입니다. 젖먹이들은 우유에 있는 락토스를 소화하는 효소가 있지만 이유기를 거치며 점차 감소합니다. 그런데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은 락토스 분해요소를 계속 만드는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에 우유를 어른이 되어도 잘 소화합니다. 이를 락토스 분해요소 지속성이라 합니다.
이 변이형은 4500년 전 유럽 낙농인에게 나타난 이후 빠르게 고정되었습니다. 또 독립적으로 다른 변이형이 7000년 즈음 아프리카 유목민 집단에서 나타나 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리 빠르게 변이형이 자연 선택되었는가? 락토스 분해 요소가 부족하면 우유를 소화하지 못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나 구토가 생기는 등 젖당 못 견딤증으로 고생합니다. 이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인데 과연 이것이 락토스 분해 요소 지속성이 선택되는 압력으로 작용했을까? 락토스가 없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한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침내 2022년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 주도로 무려 100여 명의 연구자들이 그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연구팀은 고고학 유적지 554곳에서 채취한 13,181개 토기 조각을 수집했고 거기에 남겨진 동물성 지방 잔류물을 분석해 과거 인류가 우유를 섭취한 시대와 장소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약 9,000년 전부터 유럽 지역에서 우유를 광범위하게 섭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락토스 분해요소 변이는 그로부터 4,50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유 섭취로 인한 젖당 못 견딤증이 락토스 분해요소 지속성을 진화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연구자들은 기근과 전염병 유행이 락토스 분해요소 지속성의 빠른 진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젖당 못 견딤증을 앓는 개인은 사망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특히 위생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이 먼저 전염병에 노출됩니다. 결과로 락토스 분해요소 지속성을 가진 사람의 수는 양성 선택되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강조하면 기근과 전염병 유행 조건에서 음성 선택과 양성 선택이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에 변이형이 아주 빠르게 집단에 고정된 것이죠. 진짜 멋진 연구입니다. 인과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이와 같이 아주 어렵습니다. 초기 농경인은 가축이나 밀집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염성 병원균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유전적 적응은 산업혁명 이후 깨끗한 위생 환경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023년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연구팀은 농경 이후 감염성 질환에의 적응은 현대인을 염증성 면역질환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은 작은 스케일의 연구에서 증명되었지만 연구팀은 2376명의 고대인과 503명의 현대인 유전체에서 123만 개의 다양성 부위를 시대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염성 균에 대한 유전적 적응은 1만 년 전부터 있어 왔다고 보았지만 사실 청동기 시대 4500년 전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음성 선택되어 사라진 면역 유전자도 꽤 있었습니다. 대체로 감염의 저항성은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연구팀은 진화학적 견지에서 병원균 방어 기작이 나중에는 만성 염증 질환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위 척대적 다형질 발현으로 한때에는 이로운 유전적인 변이가 나중에는 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이들 면역세포들은 감염성 병원균, 즉 박테리아, 곰팡이, 원생동물, 바이러스 등의 전문적인 방어 반응을 유도합니다. 농경 진입 이후 이들 면역세포의 생성과 분화, 그리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유전자형이 자연 선택되었습니다. 감염성 병원균 압력이 상존했던 청동기 시대에는 면역세포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병원균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염성 병원균 압력이 줄어든 현대에 와서는 이들 세포들은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결국 청동기 시절에 유용했기에 선택되었던 유전자들이 요즘에는 해로운 데 쓰이는 것이죠. 파스테르 연구소 과학자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였기에 농경 진입 이후에 음성 선택된 유전자 변이형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핵 증상을 일으키는 TYK2 대립인자, 박테리아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는 LBP 대립인자, T세포의 식균세포 조절 기능이 손상된 IL-23 수용체 대립인자, 그리고 RNA 바이러스 감염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TLR3 대립인자들입니다. 이들 변이형 대립인자를 소유한 개체들은 병원균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기에 집단에서 사라집니다. 많은 해로운 유전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수렵인으로 살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농경인으로 생활할 때 문제가 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부정적인 효과 정도에 따라
만년이라는 짧은 시간에서 제거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2011년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1000명 이상의 유전체를 비교하여 특정 질환에 취약한 대립인자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해로운 유전자는 음성 선택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익한 유전자가 양성 선택되는 과정에서 해로운 유전자가 함께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저당 저항성, 피부 색깔, 굵은 머리카락 등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양성 선택되면서 자가면역 질환, 대사성 질환, 암, 그리고 다양한 정신질환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편승해 우리의 유전체에 남아 있습니다. 유전적 편승은 제거되어야 할 해로운 유전자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